안녕하세요, 살빼남입니다. 자, 오늘은 이상형 월드컵을 좀 진행해 볼 건데요. 자, 오늘은 다이어트의 적에 대해서 좀 진행을 해 볼 거고요. 자, 여러 가지를 가져다 놓고, 자, 이 중에 다이어트의 가장 적이 되는 녀석은 누구이냐, 그래서 좀 더 해로운 녀석들을 뽑아가면서 최종적으로 가장 안 좋은, 가장 다이어트의 최악의 적이라고 할 만한 녀석을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강부터 가고요. 바로 들어가시죠. 자, 일단 설탕하고 빨리 먹기가 나왔는데요. 생각해보시면 1g에 4칼로리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칼로리 정도로는 많이 살이 안 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서 지방 합성을 좀 활성화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자체도 어느 정도 칼로리가 있지만 같이 먹을 다른 음식들이 모두 살찌게 하는 게, 그게 문제고요. 빨리 먹기도 조금 문제될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 생각하실 때 빨리 먹든 느리게 먹든 똑같은 칼로리 먹으면 똑같은데 도대체 뭐가 차이냐? 빨리 먹는 거 살 안 찌는 거 아니냐? 아니요, 여러분, 현실과 이론은 좀 다를 수가 있죠. 왜 그러냐? 먹는 속도도 포만감 영향을 미치는 게, 우리가 먹고 나서 20분 정도는 지나야 포만감을 느끼게 되는데, 빨리 먹게 되면, 포만감 느끼기 전에 빨리 먹게 되면은 당연히 포만감을 덜 느끼고 아무래도 더 먹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많이 먹게 되죠. 그럼 살이 찔 수가 좀 있다는 거고요. 자, 그런데 설탕하고 빨리 먹기 중에 보자면 설탕이 다이어트의 적이 더 맞습니다. 본인 자체로 살이 많이 찌는데 다른 음식들 전체가 살이 많이 찌게 하기 때문에 여기서 설탕 가고요. 자, 핑계와 배달 음식이 나왔어요. 자, 핑계로 성공한 사람은 김건모 뿐이다. 배달 음식 이거 치킨이 후라이드에다가 훈제네요. 자, 일단 핑계는 이게 뭐 일종의 뭐 자기 합리화나 이제 뭐 이런 게 좀 들어가는 건데, 뭐 이런 건 괜찮을 거야, 내가 운동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이렇게 좀 합리화를 좀 하는 거죠. 자, 배달 음식은 왜 보통 살이 찌냐? 여러분, 배달 음식점이 살아남으려면 어때야 되죠? 일단 맛있어야 돼요. 맛있고 또 양이 많아야 되죠. 자, 맛있으려면 고지방 고탄수화물이고, 그 양이 많으면 당연히 칼로리가 높아지니까 살이 더 찌겠죠? 자, 배달 음식이 살이 정말 많이 찐 애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여기서는 핑계는 좀 약하고요. 배달 음식은 상당히 강력한 다이어트의 적이죠. 네, 배달 음식 가겠습니다. 자, 단백질이 이제 적이라는 건 아니고, 단백질을 많이 못 먹는 거를 좀 얘기하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 그리고 과자 중독은 말 그대로 정말 과자 많이 먹는 거. 단백질 같은 경우 먼저 보자면, 자, 단백질은 살 빼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꼭 드셔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칼로리도 1g에 4칼로리니까 지방보다는 좀 낮은 편이죠. 거기다가 단백질은 소화하는데 아무래도 좀 더 많은 칼로리가 소모돼서 거기서도 좀 더 이득을 볼 수 있고요. 그 단백질을 적게 먹으면 아무래도 지방과 탄수화물을 더 먹게 된다는 그런 단백질 지렛대 같은 이론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백질을 챙겨 먹는 게 다이어트에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포만감도 좀 많이 챙겨주고요. 과자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탄수화물에 그걸 막 기름으로 좀 튀긴 거예요. 거의 지방과 탄수화물 덩어리죠. 영양소는 거의 아무것도 없고요. 자, 지방이 들어가서 고칼로리인데 탄수화물이 들어가서 인슐린 분비를 활성화시키니까 지방 합성이 촉진돼서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자, 거의 비등비등 일단은 한데, 다이어트의 주적으로 보자면 저는 여기서 단백질을 좀 선택을 해주고 싶은 게, 단백질 여러분 많이 먹어야 된다는 걸 이제 알고는 계시는데 좀 간과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자, 적으로서의 위치는 거의 비슷하지만 제 살 빼나기 볼 때 개인적으로는 단백질이 좀 더 중요할 수 있다. 과자를 먹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단백질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르몬과 스트레스. 야, 호르몬. 자, 여러분, 호르몬이 뭐냐면은 우리 몸에서 분비해가지고 우리 몸의 어떤 기능들을 조절하게 하는, 한마디로 조절하는 약간 대장 같은 명령을 내리는 이제 그런 녀석들이에요. 호르몬 예를 들자면 인슐린처럼 이렇게 뭐 지방 합성 촉진시키고 뭐 그런 애들도 있고요. 아니면 뭐 렙틴이나 그렐린처럼 식욕에 직접 영향을 미쳐서 많이 먹게 하거나 덜 먹게 하거나 이런 애들도 있고요. 생리 전후에 식욕이 폭발한 것도 사실 다 호르몬의 영향이죠. 그래서 호르몬은 굉장히 강력한 녀석이다. 자, 그 다음 스트레스. 자, 가짜 식욕의 주된 원인이 뭐냐면은 바로 스트레스죠. 이 스트레스나 감정 상태가 식욕에 정말 어마어마한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스트레스 받고 일하고 와가지고 30개를 다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녁 먹고 나서 밤에 막 치킨 먹고 싶고 야식 먹고 싶고 그러시잖아요. 자, 배가 불러도 그런 게 먹고 싶은 거 전부 스트레스로 인한 식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둘 중에 굳이 따지자면 스트레스도 굉장히 강력한 요인이지만 호르몬이 살짝 더, 제 생각엔 조금 더 적의 문제가 좀 될 수 있다. 이건 좀 굉장히 강력하다. 호르몬 선택을 좀 해줄게요.
자, 연애하고 소금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 일단 연애는 무슨 상관이냐고 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런 게 좀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연애살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자, 근데 영어로는 relationship weight라고 해서 이런 게 좀 존재를 해요. 실제로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2009년 연구, 특히 거기서 8,000명 이상의 대상을 사람들을 좀 조사를 해본 결과 여자들의 경우 결혼한 5년 안에 10.9kg 정도가 쪘다고 합니다. 동거하는 경우 8.1kg가 쪘고요. 연애하는 경우 6.8kg가 쪘습니다. 또 2013년 플로리다 대학 연구를 보면 신혼부부들이 행복할수록 살이 더 쪘다고 해요. 자, 그래서 연구진들이 좀 이거를 분석을 해본 결과 어떤 연애를 하면서 관계에 좀 만족하게 되면 아무래도 뭐 내가 더 이상 경쟁할 필요가 없으니까 좀 외모에 신경을 덜 쓰게 돼서 그래서 좀 살이 찌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연애도 생각보다 살찌는 거에 좀 관련이 있습니다. 생각해보시면 연애하면서 할 게 밥 먹으러 다니는 것밖에 없죠. 자, 소금이 보통 살 많이 찐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자,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소금 자체는 0칼로리고요. 소금 자체로는 절대로 살이 찌는 건 아닙니다. 특히 소금은 우리 몸에 아주 필수적인 미네랄이고요. 소금이 있어야 지방 분해도 되고 우리가 살이 빠지는 것도 진행이 되는 그런 우리 몸에 아주 필수적인 영양소예요. 그래서 무염 다이어트 같은 거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다만 소금이 음식을 맛있게 하니까 소금 때문에 좀 더 많이 먹어서 살찔 수는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연애 영향이 아무래도 제 생각엔 소금보다는 좀 더 클 수 있다. 그래서 연애를 좀 찍겠습니다. 동물성 지방 vs 습관적으로 냉장고 문 열기. 야, 이 습관적으로 냉장고 문 여는 분 아주 표정이 끝내주는데요. 네. 여러분 동물성 지방 하시면 동물성 지방이기 때문에 보통 살이 더 찌는 거 아닌가? 식물성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동물성 지방이라고 식물성 지방보다 딱히 살이 더 찌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동물성 지방이라고 해서 다이어트에 꼭 주적이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여러분 다이어트 할 때도 좋은 기름, 좋은 지방 어느 정도 좀 먹어줘야 됩니다. 전혀 지방을 안 먹으면 안 되고요. 이제 거기서 주의할 거는, 자, 지방을 많이 쓰면은 이게 아무래도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살이 좀 찔 수 있다는 거. 근데 그거는 동물성 지방뿐만이 아니라 식물성 지방도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 습관적으로 냉장고 문 여는 거. 이건 이제 먹을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배고픈 것도 아니야. 근데 뭐가 이렇게 심심하고 할 게 없는 거지. 소위 입이 심심하다고 하는데, 자, 이거 먹는 거 완전 가짜 식욕입니다. 뭐 스트레스 받거나 좀 기분이 안 좋거나 그런 거를 풀려는 것도 있고요. 좀 마음이 허하니까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이걸 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3-4끼만 먹어야 되는데 자꾸 간식 먹게 되죠. 자, 이렇게 자꾸 간식을 중간에 먹게 되면 간헐적 단식에 반대로 갑니다. 간헐적 단식은 먹는 시간을 조절해서 인슐린 분비를 덜하게 해서 살이 좀 덜 찌게 하는 건데, 이렇게 계속 먹어주면은 인슐린 분비가 계속되니까 살이 자꾸 찌고 지방 합성이 더 활성화되겠죠. 자, 여러분 절대 밥 시간 아니면 냉장고 문 열지 마시고 그냥 딱 필요할 때만, 밥 먹을 때만 열어서 드셔야 됩니다. 이거는 습관적으로 냉장고 문 여는 거 선택을 좀 할게요. 여러분 장내 미생물 vs 훈수 나왔어요. 자, 훈수 이말년님의 만화가 나와 있고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만화가분이고, 자, 여러분 장내 미생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몸의 장 안에는 수많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어요. 걔네는 무조건 있는 애들입니다. 자, 그런데 걔네가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자, 얘네를 크게 나눠보면 일단 우리가 다이어트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우리를 살이 찌게 하는 뚱보균과 좀 살이 빠지게 도와주는 날씬균, 좀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뚱보균이 많으면 좀 살이 좀 더 잘 찌는 몸이 되는 거고요. 날씬균이 좀 더 많으면 살이 좀 덜 찌는 그런 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닭과 달걀이 좀 문제가 좀 있어서 어느 쪽이 선우인지 명확한 건 아니에요. 자, 살이 쪄서 뚱보균이 많아진 건지 아니면 뚱보균이 많아져 살이 찐 건지 이게 완벽하게 밝혀진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살찐 사람들이 뚱보균이 좀 더 많고 날씬한 사람들이 날씬균이 좀 더 많은 건 그건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이거는 좀 조절을 해주면 좋을 수도 있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내 미생물이 좀 그런 면에서 좀 중요하고, 자, 훈수는 사실 다이어트의 적이라고 하는 제 생각은 그건 것 같아요.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말을 들으시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제 멘탈 깨져가지고 그냥 뭐, 야, 너 이렇게 다이어트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살 안 빠져? 이제 이런 말 들으면은, 아니면은 뭐, 야, 다이어트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자꾸 이렇게 이런 말 듣다 보면 짜증나고 좀 그러거든요. 훈수는 사실 좀 생각해 보시면 멘탈이 깨져서 다이어트를 좀 관두는 건데, 자, 그것 때문에 다이어트 관둘 거였다면 애초에 그분은 다이어트를 관둘 이유를 찾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훈수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애초에 여기에 깨질 거면 다른 거에도 깨집니다. 제 생각에는 장내 미생물 영향이 더 크다. 자, 시럽은 단맛이 많이 나잖아요. 자, 단맛 내려면 뭘 넣어야 되죠? 자, 설탕을 굉장히 많이 넣게 됩니다. 그래서 당류가 많이 들어가죠. 당류를 먹게 되면 인슐린이 분비되고, 인슐린은 지방 합성을 활성화시키니까 살이 많이 찔 수가 있고, 거기다가 당류 자체로도 분명히 칼로리가 존재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자, 그런데 옆에 유전자가 있어요. 유전자는 이거는 뭐 정말 강력한 존재입니다. 자, 제가 연구를 하나 좀 말씀드릴 건데, 영국 명문대학 캠브리지 대학에서 2019년도에 연구한 거예요. 최근 연구죠. 1600명의 BMI 18 이하인 사람의 좀 마르고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좀 연구를 했어요. 그 사람들을 2000명의 고도 비만인 사람들, 그리고 1만 명의 정상 체중인 사람들, 이렇게 세 가지 그룹을 가지고 좀 비교를 해본 겁니다. 자, 그랬더니 건강하게 날씬한 것과 관련된 유전자들이 분명히 존재한 게 발견되었고요. 이 살찔 만한 요소를 모두 모아서 유전적 위험 수치를 좀 만들어 봤더니, 그랬더니 건강하게 마른 사람들은 이 유전적 위험 수치가 매우 낮았다, 매우 낮게 나온 겁니다. 반대로 고도 비만인 사람들은 이 유전적 위험 수치가 좀 매우 높게 나왔어요. 심지어 이런 건강한 날씬함은 유전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건강하고 날씬한 사람의 74% 이상이 가족 중에 또 다른 건강하고 날씬한 사람이 있었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살이 더 잘 찌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할 거고요. 그런 연구도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요거까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실험이 정말 강력한 애인 건 많은데, 자, 유전자가 너무너무 강력해서 여기서 어쩔 수 없이 유전자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습관적으로 냉장고 문 여는 거랑 이제 유익균이 나왔어요. 자, 유익균 같은 경우는 살짝 조금 이제 뚱보기 날씬한 애들은 살짝 조금 애매한 부분이 좀 아직 있는데, 자, 습관적으로 냉장고 문 여는 거는 아주 그냥 증명된 거죠. 자, 이렇게 하면 무조건 살찝니다. 정말 다이어트의 적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습관적으로 냉장고 문 여는 거. 사실은 좀 어느 정도 거의 비등비등합니다. 자, 비등비등한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설탕에 대한 경각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 단백질을 좀 잘 챙겨 먹어야 된다, 좀 어느 정도 먹어줘야 된다는 거는 좀 희미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을 생각보다 안 먹습니다. 그래서 좀 단백질을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영향 미치는 건 거의 비등비등하지만, 저는 단백질을 좀 뽑고 싶네요. 자, 이제 호르몬과 연애가 나왔는데요. 자, 호르몬 같은 경우는 정말 강력한 애들이에요. 호르몬이 얼마나 강력하냐면은,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 정신에 이런 데 영향을 미치면 그거를 뒤집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 여자분들은 생리 때 기분 변하는 거 아시죠? 그게 정말 자기 마음대로 되던가요? 잘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연애. 자, 연애 같은 경우는 분명히 살찔 수 있는 경향이 꽤 많은 거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꽤 많긴 한데, 일단 거의 100%는 아니에요. 근데 호르몬은 거의 벗어나기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좀 많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호르몬은 이게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호르몬이 좀 더 적이 좀 더 되겠죠. 자, 물론 배달 음식이 아까 말한 것처럼 고지방 고탄수화물에 또 문제가 뭐냐면은, 배달을 시키니까 여러분 1인분 잘 안 되는 거 아시죠? 그 1인분도 되게 많이 해서 주잖아요. 왜냐면은 배달료가 있어서 이게 절대로 작은 음식을 시키면 그 음식점에 이윤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크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양도 많고 뭐 이게 고지방 고탄수화물이긴 하지만 유전자의 문제가 너무너무 강력해서 애초에 유전자가 아니었다면 배달 음식을 안 시킬 수도 있어요. 사실은 정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전자를 택하겠습니다. 정말 너무 비등비등해요. 너무 비등비등한데, 이거 좀 어려운데. 단백질을 잘 안 먹는 습관도 다이어트에 정말 안 좋고요. 습관적으로 냉장고 문 여는 것도 정말 최악인데, 비등비등하다면 여러분들이 또 경각심을 가지는 걸, 아까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습관적으로 냉장고 문 여는 건 누구나 안 좋은 거 아는데, 단백질은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자꾸 좀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게 적이 될 수 있지 않아요. 약간 숨은 적? 약간 복병 스타일. 습관적으로 문 여는 거는 대놓고 얘가 큰 적이라서 알고 있고 다, 그래서 좀 방심을 잘 안 하는데, 단백질은 은근히 좀 매복하고 있는, 좀 방심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단백질을 좀 찍겠습니다. 사실 호르몬과 유전자 너무너무 강력한 애들이 둘 다. 그래도 유전자 좀 더 강력할 수밖에 없는 게, 자,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 원리가 유전자에 어떤 호르몬을 이렇게 내라 라고 박혀 있는 거예요. 유전자가 호르몬을 통해서 명령을 내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호르몬보다 유전자가 좀 더 주인이죠. 그래서 유전자가 좀 더 강력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유전자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승전입니다. 이거는 유전자가 정말 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유전자를 찍을 거예요. 왜냐면은 유전자라는 거는 정말, 여러분, 이건 정말 솔직히 좀 강력하긴 합니다. 이거는 솔직히 존재를 해요. 저도 이제 얼굴이 이렇게 태어났지만, 또 원빈님은 그렇게 잘생기게 태어나셨죠. 그게 사실은 유전자를 잘 타고난 건 분명히 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유전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의 적으로 가장 큰 걸 유전자를 뽑았는데, 여러분, 유전자를 제가 뽑았다고 해서 막 그럼 유전자가 가장 큰 적이니까 어차피 해도 안 되는 거네? 절망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제가 그냥 제 얼굴 예로 들어보자면 제가 엄청 잘생긴 건 아닌데 저도 나름대로 좀 머리도 하고 좀 그래도 피부 관리도 좀 하고 그리고 좀 여러 가지 좀 이렇게 타이도 좀 메고 단정을 하고 있으면 그래도 좀 사람처럼 봐줄만 합니다. 분명히 그렇죠? 예.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예. 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유전자 영향을 분명히 받지만 그 안에서 내가 노력을 하면 분명히 커버될 수 있는 부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예로 들어보자면 모든 사람이 하버드 의대나 서울대 의대를 가긴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분명히 제가 봤을 때 노력을 한다면 인서울은 거의 100% 가능하고 서울대도 어쩌면 걸쳐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절대 노력이라는 게 소용없는 게 아니다. 특히 이 노력이나 유전자 부분이 제일 영향을 덜 미치는 게 제가 봤을 때 다이어트 쪽입니다. 오히려 공부나 심지어 게임도 유전자가 좀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다이어트는 오히려 영향이 가장 적다. 노력이 가장 많은 부분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요요가 안 올지도. 그래서 오늘 이상형 월드컵 다이어트에 적에 대해서 해봤는데요. 제가 뭐 어떤 게 이겼다 어떤 게 졌다고 해서 뭐 진 게 별게 아닌 게 아니고 뭐 어떤 게 이겼다고 해서 그것만큼 다이어트에 적인 건 아니고요. 그냥 약간 중요도가 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내가 조금 어떤 인사이트를 얻어서 거기서 좀 내가 지혜롭게 슬기롭게 다이어트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한번 진행을 좀 해봤습니다. 자, 또 이렇게 재미있는 월드컵 주제 생각나시면 밑에 달아주시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가이드 살 빼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랭킹만 한번 좀 확인해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찍으셨던 건 배달 음식이었네요. 제가 볼 때 배달 음식을 참기가 너무 힘드셨던 것 같고, 자, 그 다음이 이제 귀차니즘인데, 귀차니즘은 제가 볼 때 운동을 안 하시는 걸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운동은 체중 감량 자체는 20%밖에 차지를 안 한다는 거. 물론 운동을 안 하면 살 빠질 속도가 굉장히 더뎌지고 요요도 자주 오고 좋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자, 보니까 유전자가 4등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좀 강력하다 생각하신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이 찍으신 게 본인이 실제 다이어트 하실 때 내가 느꼈던 그 힘든 거, 이 핑계가 자꾸 생각나는 거랑 스트레스 받는 거 이런 게 다 좀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 먹방 보면은 좀 자꾸 먹고 싶어지고 이런 거 생각나셨고, 역시 운동을 하기가 힘들었겠죠. 뭐? 살 빼남 멤버십이 있다고? 이렇게 귀여운 브로콜리 배지를 내 아이디 옆에 살 빼남 얼굴 이모티콘도 있다고?